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우크라이나 대 프랑스의 월드컵 예선 일정입니다. 5일 오전 3시 45분 우크라이나의 홈인 NSC 올림피스키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원조 홈팀 우크라이나에 대해 분석해드릴게요. 우크라이나는 2006 독일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출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레전드 세부 창고 감독의 지속 지금까지 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최근에 끝난 유로 2020에서도 8강까지 된 줄 아는 역사를 쓰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4경기를 틀은 월드컵 예선에서도 4경기에서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며 뒤로 2위를 기록 중인데요. 첫 경기에서 프랑스와 비기는 이변을 일으켰고 이후 핀란드와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한 무승부는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같은 팀은 반드시 잡았어야 했는데 2경기 연속 모두 승리를 지키지 못하며 많은 승점을 쌓지 못했습니다. 이번 월에 미치는 기간 중 카자흐스탄과 프랑스로 이어지는 이연 전지를 우크라이나는 벤피카의 야랑, 축구 웨스트햄의 아람 올렌코, 맨체스터 시티의 진창코, 아틀란타의 말리노프스키 등 핵심 전력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골키퍼 롤링이 코로나 확진으로 제외된 점은 아쉽지만 3-7세 노장이자 주장을 맡고 있는 피아토프가 존재하는데요. 프랑스와 첫 경기의 기억을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으며 수비에서 집중력을 가다듬어야 프랑스를 상대로 승점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원동팀 프랑스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프랑스는 D조에서 가장 유력한 1위급으로 평가됩니다. 우크라이나, 핀란드, 보스니아, 카자흐스탄 등 상대적으로 약재 팀들과 한 조에 포함되는데요. 4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2승 후 3.8점을 기록하며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2번의 구성부가 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유로 2027회도 데시앙 감독에 대한 신임을 이어갔는데 지난 2일 보스니아전 1대0 승무로 인해 그에 대한 물음표는 더욱 선명해졌는데요. 프렌즈 마음바페 그리지만 느그마 포그바 파란 로리스 등 강력한 멤버로 경기에 나섰지만 제코에게 선제 시점은 허용했고 4분 만에 그리지만의 골로 따라갔지만 승점 3점을 가져올 힘은 없었습니다. 특히 수비수 군대의 퇴장이 치명적이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바람과 호흡을 맞출 중앙수비 조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며 중원의 핵심인 강태가 출전할지도 마지막가. 강태가 우크라이나전 선발로 된다면 중원의 안정감이 배가 되기 때문에 프랑스의 승리 확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프랑스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데구시앙 감독에 대한 의문 부호는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번 우크라이나전의 살에 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차례 무승부의 아픔을 줬던 우크라이나를 꺾지 못한다면 프랑스는 정말 위기에요. 빠질 수 있습니다. 음바페를 중심으로 한 막강한 공격진이 있으니 더욱 의욕적으로 경기에 나설 거라고 생각되며 우크라이나의 불안한 소비를 고려해 프랑스의 일관성과 -2의 핸드폰까지 노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슬로바키아와의 크로아티아의 월드컵 예선 일정입니다. 5일 오전 3시 45분 슬로바키아 홈인 데일레폴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슬로바키아에 대해 분석해드릴게요. 슬로베키아는 체코에서 독립한 후 월드컵 출전 경험은 단 한 번밖에 없는 팀입니다. 2010 남아공 월드컵에 첫 참가를 이루었으며 16강까지 진출하는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물론 지난 2차례 실패와 마찬가지로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현재 월드컵 예선 4경기에서 1승 3무로 무패를 기록했지만 크로아티아와 러시아에 밀려 3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월드컵 본선행 희망을 이루기 위해선 크로아티아나 러시아를 반드시 잡고 최소 2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약자팀을 상대로 확실한 승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3초전에서 러시아를 꺾는 이변을 일으켰지만 키프로스 울타 슬로베니아처럼 반드시 잡아야 할 팀에게 승수를 사지 못했는데요. 슬로베니아를 상대로 또항식을 중고 바로 쿠커로보츠카 보제니스크림니
아르페카릭 등 가용한 최고의 만물을 투입했지만 보제닉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승리를 놓쳤습니다. 상대보다 더 많은 슈팅을 시도했지만 결정력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동팀 크로아티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크로아티아는 어게인 2018을 꿈꿉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 준우승에 오르는 기적을 재현하려 하는데요. 물론 월드컵 본선 진출을 해야 다음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만큼 예선에 모든 것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크로아티아는 2승 1무 1패 승점 7점으로 H조 2위를 기록 중인데요. 순위만 보면 긍정적이지만 사실상 러시아와 승점은 동률로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슬로바키아도 승점 1점 차로 추격 중이기에 서로 물리는 싸움이 그려지는데요. 크로아티아는 이번 9월 A매치 기간 3연전 중 가장 중요했던 러시아전에서 0대0 무승부로 나름의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기세를 이어 슬로베니아전에서 전승에 도전합니다. 페르시치, 크라마리치, 코바시치, 브로즈비치, 파스칼리치, 비다로브렌 등 경험 있는 선수들이 풍부하지만 이번 대표팀의 고민은 중원인데요. 모드리치와 부상으로 소집되지 못한 가운데 러시아전에서 그 역할을 블라시치가 맡았는데 당연히 파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라시치는 러시아를 상대로 5개의 슈팅을 시도하는 등 고군분투했지만 공격에 위치한 페리시치, 크라마리치와 호흡에 선 아쉬움을 보였는데요. 이번 슬로박지어전은 반드시 승점 3점을 가져와야 할 경기이기 때문에 공격의 위치에 세 선수의 활약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슬로바키아와 크로아티아 전력을 비교하면 크로아티아가 스쿼드의 힘에서 더 앞서 있다고 평가됩니다. 모드리치가 없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네임밸류가 슬로바키아를 압도하는데요. 슬로바키아 전적도 긍정적입니다. 유로 2020 예선에서 두 차례 맞대기를 펼쳤는데 두 경기 모두 크로아티아가 승리했는데요. 최근 5번의 맞대기 전적도 4승하심으로 크로아티아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크로아티아의 승리가 당연해 보입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